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으로 우리 소방관계법규를 가르치게 될 오도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방관계법규 첫 개강 날인데요. 분명히 공부를 미리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쵸? 우리 재시생 분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초시생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시생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기본 이론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장 먼저 소방공무원 시험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 법은 총 6가지예요, 6가지. 가장 먼저 소방기본법이라는 법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소방기본법이 가장 쉬워요. 가장 쉽고, 이 소방기본법은 어떤 법이냐? 말 그대로 소방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방공무원을 위한 법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두 번째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쵸? 우리 세 번째로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두 개가 한 과목이었어요. 한 과목이었는데 이제 분법이 됐습니다. 분법이 되면서 우리는 약칭으로 소방시설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소방시설법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워야 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방기본법 공부하시면서 쉬운데? 라고 하다가 이제 소방시설법 가셔서 멘붕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잘 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법, 네 번째로는 이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소방시설 공사업법은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해요? 설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우리는 공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공사가 법, 기준에 알맞게 잘 되고 있는지 감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염까지, 우리 불이 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방염까지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고, 우리 다섯 번째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에요. 그리고 위험물, 말 그대로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죠. 이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그러한 장소들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해서 배우겠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우리 소방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따로 빠져나왔죠. 그래서인지 굉장히 그 양이 작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한 문제도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도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2023년도 공채시험 때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됐냐? 네,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3문제. 네,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네,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네, 우리 6문제 출제가 됐어요. 6문제 출제가 됐고요. 우리 세 번째로는 화재 예방법입니다. 화재 예방법. 화재 예방법은 네, 5문제. 그리고 공사업법 역시 5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인데요.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배우다 보시면 이제 별표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이 별표에 이 각 제조소 등마다의 설치 기준이 다 나와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6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으로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5문제가 출제가 됐죠. 따라서 우리는 소방시설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은 가장 쉽고 문제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된다 라고 공부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각 과목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위를 보시면은 우리 각 법률의 하위 법령 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6가지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각 하위에는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법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법이 한 세트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과 시행령, 규칙을 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배우진 않을 거고요. 같이 이 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함께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을 보시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른다 라고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행령이 바로 대통령령 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법이 가장 큰 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져 있고, 이 시행령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넘어가서 우리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주의사항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우리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있고 행정안전부령이라는 게 있다.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 우리 대통령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바꿔놓고요. 우리 행정안전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꿔놓습니다. 근데 이 법을 보시다 보면은 이 문구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네, 다음은 우리 두 번째 명량권자입니다. 명량권자. 우리 명량권자에는 크게 4대장이 있습니다. 4대장. 그 다음에는 시도지사. 총 5가지의 임무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4대장에는 뭐가 있냐? 우리 소방에서 가장 높은 사람, 소방청장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소방본부장. 그 아래는 소방서장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소방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방대장. 네,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4가지 인물과, 이 4명의 인물과,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까지 포함해서 우리 5명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 이 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러한 사항을 하게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세 번째는 포함 그리고 제외예요. 이 부분은 기본법에서는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시설법이나 우리 위험물법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법 문구가 쭉 나와요.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떠한 사항은 포함한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외와 포함까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네, 괄호 안에 있다고 뺏어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넘어가서 우리 기준과 범위인데요. 우리 이제 이 법 자체는요,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나와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이다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기준을 물었어요. 기준을 물었으면은 600제곱미터 이상 법과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은 우리 700제곱미터 이상의 700제곱미터의 학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6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준인지 또는 범위를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점.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무인지 가능인지라는 내용인데요. 의무가 뭐예요? 무조건 해야만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해야 한다, 의무다, 의무는 필수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 선택이구나. 필수인지 선택인지, 해야 한단지 할 수 있단지 구분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5가지 주의사항 잘 알고 계시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이제 넘어가서 이제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차를 보시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양이 많죠. 근데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장 먼저 1장, 총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모든 법마다 1장은 총칙이에요. 그리고 이 총칙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바로 목적과 정의입니다. 목적과 정의. 특히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넘어가서 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소방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법이다,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이 사용을 하는 소방장비들, 그 다음으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들에 관한 기준들이 나와져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3장은 화재의 예방과 경계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과목들 설명을 해드릴 때 화재 예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 3장이 화재 예방법에 들어갔어요. 네, 우리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장은 삭제가 되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이제 4장, 소방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를 하게 되겠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활동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얘를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넘어가서 우리 5장, 화재조사. 화재조사법 따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5장은 화재조사법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6장, 7장은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도 배우지 않을 거예요. 네, 다 삭제가 되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고, 우리 7-2장입니다. 7의 2장입니다.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및 지원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소방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해야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나?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네, 다음 8장, 한국소방안전원이래요. 안전원.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곳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 주 업무가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안전원은 교육을 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교육에 대한 그 권한이 대부분 소방청장한테 있습니다. 소방청장. 근데 소방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업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런 회사 같은 곳들에게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업무를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는 업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누가 한다? 안전원이 한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네, 넘어가서 이제 9장, 보칙입니다. 네, 보칙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10장, 벌칙이죠. 우리 1장과 10장, 총칙과 벌칙은 모든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벌칙은 이제 기본법만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그 6가지 법이 다 합체가 되면은 그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법도 다 하나하나씩, 조항 하나하나씩 구분을 해서 어떠한 조항의 경우에 이러한 벌금이 부과가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차까지 알아봤고요. 우리는 넘어가서 네, 우리 1장 총칙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장 총칙, 그리고 1조 목적이다 라고 나와 있죠. 목적. 이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한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은 진압을 하게 되는 것이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구조와 구급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구조와 구급의 차이점. 우리 구조는요, 재난사고 시에 인명을 구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구급은 구급 상황 시,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 시에 이 환자를 이송하거나 아니면 응급 처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구급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우리 안녕, 편안함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편안함과 질서 유지, 그리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1조 소방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바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공공의 안녕, 이 안녕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타법에서도 다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내용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 내용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을 보시면은 공공의 안전이라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기본법만 우리 안녕이라는 거 주의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복리는 뭘까요? 복리. 우리 은행 가서 달리 복리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복리는 무엇이냐? 행복과 이익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행복과 이익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에서 앞자리를 따서 예경진구구라고 암기를 할 것입니다. 예경진구구. 왜냐? 이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예경진구구 라는 활동을 통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조예요. 2조는 이제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네, 먼저 우리 1호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을 보시다 보면은 1 동그라미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1점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뭐 1동그라미, 2동그라미, 3동그라미라고 나와 있는 것을 앞으로 항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항. 1항, 2항, 3항 이렇게 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1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호라고 부르게 될 것이에요. 호, 1호, 2호, 3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 나, 다로서 나와 있는 것은 목, 가목, 나목, 다목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 이제 벌칙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몇 항, 몇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이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항인지 호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동그라미 항, 숫자로서만 나와 있는 것은 호, 우리 가나다로 나와 있는 것은 목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1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소방대상물이란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배저, 그리고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 소방대상물은 그러니까 화재 발생을 하게 되면 화재 발생 시에 공무원들이 출동을 하게 되는 대상물이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합니다. 공무원 출동하죠? 그렇죠? 우리 차량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출동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항구에 메어든 선박만 해당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 선박이 항해 중이에요. 우리 배가 항해 중입니다. 그럼 바다를 지금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다 떠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소방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요? 그쵸? 따라서 항구에 메어든 선박만 해당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면 오답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 항해 중인 선박.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항해 중인 아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건조 구조물 살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다 합쳐서 우리는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뒤에 가서 우리 소방시설법,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법 이렇게 쭉 배우시다 보면은 소방 대상물과 비슷한 용어가 나오게 돼요.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방 대상물에 특정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은 무엇이냐? 소방 대상물은 소방 대상물인데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뒤에 가서 보시면은 소방 네, 다음과 같은 용어도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는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소방 안전관리자가 또 하나 추가가 되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이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용어로서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용어가 아니라는 거. 네, 우리 두 번째로는 이제 관계 지역입니다. 관계되어 있는 지역이래요. 관계되어 있는 지역. 그럼 화재와 관계되어 있는 지역이겠죠. 네, 우리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 예, 경, 진, 구라는 용어가 들어가죠. 예경진, 구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어떤 지역이다?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근데 이 장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지역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웃 지역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오답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만을 말한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이웃 지역도 해당이 되겠다 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넘어가서 우리 3호. 3호는 이제 관계인이래요. 관계되어 있는 인물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소방 대상물의 우리 소유자. 주인이죠, 주인.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주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관리자. 제가 앞에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 것은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렇게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건물에도 소방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 소방시설들을 관리하는, 유지관리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관리자라고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이 소유자가 임대노처? 그러면은 거기에 새 들면서 사는 사람들, 점유자라고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다 합쳐서 관계인이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소관점, 앞자리 따서 소관점이다, 소관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자리만 따서 암기를 해주시면 안 되는 게 관계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자 아니라는 거,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네 번째로는 소방본부장이에요. 소방본부장. 제가 앞에서 우리 4대장 설명을 해드렸었죠. 4대장. 우리 4대장에 청장, 본부장, 서장, 대장이 나왔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소방본부장이에요. 나머지는 나오지 않아요. 대장은 나옵니다. 대장은 나오지만 하지만 소방청장과 소방서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방본부장이란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시도라고 할 것인데 이 소방본부장이란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서의 장을 말하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경진 구구 나왔고요. 이 예경진 구구에 뭐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다. 조사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경진 구구와 조사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이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의 장이 아니라 시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의미한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시도에서. 네, 넘어가서 5호,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는 소방대예요. 소방대. 소방대는 무엇이냐? 소방대는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또는 재난이 발생할 때 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미리 예방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때 출동을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고 예방 경계가 빠져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강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방 경계가 빠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하는 소방 공무원 나옵니다. 소방 공무원. 소방 공무원도 소방대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두 번째로는 의무 소방원이래요. 의무 소방원. 그러면 의무 소방원은 무엇이냐? 우리 의무 경찰, 의경이라고 하게 되죠. 의경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소방에도 이 의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한 사람들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고 우리 세 번째로는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요, 우리 지역 자치에서 만들어진 소방대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방 공무원,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다 합쳐서 이 세 가지를 소방대라고 하겠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은 5글자예요. 그죠? 근데 얘는 하나 소방대라는 말이 들어가요.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입니다. 대원. 우리 의용소방대원의 경우에만 우리 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럼 얘와 함께 오답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냐? 바로 자체 소방대원, 그 다음에는 자위 소방대원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자체 소방대원은 어떤 법에서 나오게 되냐면 바로 위험물법에서 나오게 됩니다. 위험물.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래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그 피해가 크겠죠. 따라서 자체적으로 우리 소방 업무를 할 수 있는,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원들을 놓겠다라는 거예요. 대원들을 놓아야 한다. 네, 그래서 이 자체 소방대원의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국가 소속이 아닙니다. 국가 소속이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인 거예요. 소방 활동을 하는 회사. 그래서 이 회사에서 소속된 소방대원들이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자체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자체 소방대원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위 소방대원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자신의 업무를 합니다. 이 건물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저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 업무가 뭐가 되냐? 여러분들을 대피시키는 이러한 업무로 바뀌게 된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위 소방대원의 경우에는 이 건물에 뭐 근무하는 근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점유자가 될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자기 할 일 하다가 비상시에는 소방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위 소방대원이라고 하게 된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제 6번째 넘어가서 6호 소방대장입니다. 우리 4대장에서는 우리 소방본부장과 소방대장만 나오게 돼요. 이 용어의 정의에. 우리 소방대장을 가서 보시면은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우리 위에 나왔던 이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도 소방대장이 될 수가 있고 소방서장도 소방대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을 했어요. 근데 조그만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장까지만 출동을 했대요. 이러면은 그 현장 지휘 서장이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서장이 소방대장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큰 대형 화재래요. 대형 화재. 그래서 본부장까지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현장 지휘 누가 할 거예요? 우리 본부장이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본부장이 소방대장이 되겠다라고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우리 청장이라는 말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주 굉장히 큰 화재, 국가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그 정도의 대형 화재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청장도 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청장도 이 지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대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어의 정의로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냐? 이 단어 자체를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이 법 자체로서 단어를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소방대장은 청장이 빠져있다. 우리 본부장, 서장만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8페이지 20년도 공채 문제래요. 우리 소방기본법상 소방대 구성원으로 옳은 것은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소방대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쵸?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의무소방원이라고 있는데 의무소방원은 해당이 되죠. 네, 공무용 기억해주세요. 공무용. 그래서 우리 무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체소방대원은요, 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오답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 네, 해당이 되지 않고, 우리 의용소방대원의 경우에는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자위소방대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니은, 니을, 우리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소방대라고 하게 된다. 네, 다음 18년도 우리 공채 문제, 우리 다음에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관계인이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맞죠? 그렇죠? 우리 소관점 해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세 가지 인물을 통틀어서 관계인이라고 하게 된다. 맞는 내용이다. 우리 두 번째로 관계 지역이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만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인근 지역, 이웃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웃 지역. 따라서 우리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웃 지역도 해당되어야 한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세 번째로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항해 중인 선박. 우리 항해 중인 거 됐어요? 안 됐어. 우리 항구에 매여진 선박만 가능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등을 말한다. 네 번째로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 등 여기까지 맞죠? 그렇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본부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소방대를? 현장이죠, 현장. 우리 출동을 했다, 현장으로 출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지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도 틀린 내용이다. 그럼 정답은 1번이죠. 1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네, 다음 문제. 다음 중 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나와요. 특정 소방 대상물. 우리 뭐 배웠어요? 소방 대상물 배웠죠. 제가 특정 소방 대상물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소방 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네,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우리 소방시설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1번이 처음부터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구조물, 살림, 그 밖에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얘는 소방 대상물이었죠. 그리고 항구에 메어든 선박은 맞고요. 그쵸? 두 번째, 우리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우리 소관점을 의미한다. 맞고, 우리 세 번째로는 소방본부장 나옵니다. 우리 특별시, 광역시 쭉 나오게 되고, 우리 시도에서, 그렇죠?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다. 네, 우리 예경진 구구에서 조사가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사, 그렇죠? 네, 우리 네 번째,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대장이란 우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우리 본부장, 서장. 맞죠? 네. 그러면 옳지 않은 내용은 1번이 되겠네요. 그쵸? 우리 특정 소방대상물 아니다. 우리 소방대상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 넘어가서 우리 제2조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우리 여기까지 굉장히 목적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목적과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우리 3조, 우리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소방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방기관. 소방서, 소방청, 119 안전센터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먼저 첫 번째로 1항,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 들어가고요. 우리 예경진에 조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 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기관이 바로 소방기관이라는 거예요. 소방기관이라는 것이다. 네, 어떤 업무를 한다? 예경진 구구에 조사 들어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교육 홍보까지 들어간대요. 그쵸? 예경진 구구에 우리 홍조교까지 들어간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우리는 소방기관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령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행령. 네. 그 다음으로 우리 2항까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 사람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시도지사라고 하게 되는데, 이 본부장, 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 본서장은 각 시도에 우리 본부 있고요. 그쵸? 그 아래 또 서 있죠. 그쵸? 따라서 우리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겠다. 근데 뒤에 이어서 이제 소방청장도 나오게 됩니다. 네. 우리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우리 본서장은. 네. 하지만 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을 했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본부장, 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원래는 우리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만 다음과 같은 우리 대형 화재 재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방청장의 지휘 감독 받을 수 있다. 누가? 본부장 서장이. 네, 그 다음에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겠다. 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책 어디를 봐도 우리 시행령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지가 않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나져 있는 대통령령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에서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통령령 뭐예요? 타법이죠? 그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정하구나 라고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고 우리 대형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방청장의 지휘 감독 가능하다. 그리고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것은 시도지사 직속으로 우리 소방본부라는 것을 두게 된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 문제, 우리 9페이지 22년도 특채 문제에 네,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그리고 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로 정한다? 무슨 령이었어요? 대통령령이었죠. 대통령령. 하지만 이 대통령령은 이 법의 대통령령이 아닙니다. 우리 타법이었어요. 타법. 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1번 넘어가서 우리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맞죠? 그쵸? 맞죠? 네, 우리 시도지사 직속으로 본부를 두는 것이었고요. 우리 두 번째로 시도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 아니죠.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쵸? 대통령령으로 정했었고요. 그쵸? 대통령령으로 정했고. 네, 세 번째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 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본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다. 우리 네 번째로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소방청장도. 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2번이 되는 거죠. 2번. 네, 그 다음은 이제 제3조의 2, 소방공무원의 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제3조의 2와 제3조의 3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네, 3조 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 대통령령은 무엇이냐? 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라는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 기본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타법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3조의 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에는 다음과 같은 우리 제주도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 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 2를 우선하여 적용을 하겠다. 우리 제주도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공무원의 배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선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3조까지 살펴봤고 다음 4조인데요. 우리 4조부터는요. 우리 10분 쉬고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